중국 경제가 좋을 때는 늘 부동산이 이끌었었는데요. 네, 부동산 위기설 헝다그룹이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고 이러던데요. 지금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부동산 문제까지 터지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동산은? 많은 부동산 업체들이 지금 상장 폐지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리오플링 과정에서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못 졌어요. 근데 종전의 어떤 관성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건물을 빨리 완성을 하고 분양을 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작년 하반기서부터 부동산 그동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납니다.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들은 완성이 됐는데 분양이 되지 않아요. 이 부동산이 왜 중국에서 중요하냐? 중국의 대부분 인민들의 소득 증가는요, 주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지식을 팔아가지고선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 건물 사놓고 기다리면은 다음날 배로 오르고 또 지나면 한 10배 오르고 대도시에 가서 사면은 더 많이 오르고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 일종의 거품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했는데 거래가 없고 교류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정부는 도와주지 않고 봉쇄하고 통제만 하다 보니까 각자 도생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아놔야 되고 아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어떤 부의 증식이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에서도 주식에서도 산업 전반에 대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과거와 같은 특효약의 어떤 성격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그래 일단 길 깔자, 일단 건물 짓자. 그래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시정부, 성정부가요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예. 네, 여기다가 시청 짓고 한 10년 지나면 딴 데다가 짓습니다. 그럴 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당원, 시, 정부 관계자들. 그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은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지금 형편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부동산은 중국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뇌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한테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중국 인민들의 소득 증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이지만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영향력이 투사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왔던 정책은 상당히 약발이 많이 먹혔는데 최근 들어서 그 약발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리오프닝 과정에서는 거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많은 부동산 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수요 확대입니다. 내순환과 외순환이라는 쌍순환 전략 중에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촉진이라는 내순환이 중요했는데 코로나는 이 내순환의 뿌리를 거의 다 갉아먹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작용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 시진핑 주석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요.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네.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전망하세요? 많은 중국 연구자들이 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정치국 그 경제 공작 회의의 자료입니다. 매년 4월, 7월, 10월, 12월 1년에 4번 정도 열리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은 12월 자료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개최됐던 4월 27일인가 2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경제 공작 회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생적인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정책 조치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마땅한 경제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 7월 달에 또 그 경제 공작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어떤 개선 방향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소비도 안 좋고 심지어는 중국의 대외적인 관계도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이 뭘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월도 그냥 갈 것이다. 그러면은 10월과 12월에는 개선이 될까? 그거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표들이 일정 부분으로 수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면 어느 분야에서 낮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한두 개가 좀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의 지표를 펼쳐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밑으로만 향하고 있지 위로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지. 내수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 공장도 무너지고 있지. 사람들은 저축만 열심히 하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지. 국제관계는 지금 서방과 중국의 어떤 우적, 적과 동지의 관계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들을 중국 스스로가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중국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마땅한 부양책은 없다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통화율에 대한 어떤 확대 완화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선 경기 진작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많은 재정이 돈이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데 이 시장의 돈이 돌고 확대되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흘러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가지고 과연 중국의 정책 당국이 현명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좀 요원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리커창 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정책 판단의 기준을 삼기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리커창 기준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하나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수단 중에 하나가 철도입니다. 그래서 철도 물동량, 그리고 또 하나가 신규 대출 규모, 그리고 공장이 들어가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기 소비량을 가지고 봤는데 이 세 가지 지표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가의 내용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네.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증가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의 리커창 지수를 보게 되면 중국 경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분기 대비로 보게 되면 이거 언제 이랬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지표에 대한 주목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